후보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시계를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5분 59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6분 16초, 문재인 후보께서는 5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는 시간을 쓰시지 않았는데 두 분한테 좀 기회를 드릴게요. 예, 어느 분이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사드는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계속 도발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적인 목표를 중국과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따로 진행하자는 것을 우리의 그 외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유승민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에 우선 뭐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 놓고 그걸 좀 표명해 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인 설득을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정부에게 좀 잘못된 생각을 불어 넣어준 것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반대했었던 이유가 외교에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순을 빼먹음으로써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게 그 당시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안 후보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닙니까? 어제 저희 손학규 선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당이 그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유승민 국민의당이 당론을 바꿨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권 발언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겠다. 그 아까 논쟁을 막 하셨는데 지금 문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됩니다. 그 회의록 한번 보자고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그 회의록이 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네네. 예, 뭐 지금 그 회의록 보면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송민순 그 장관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하는지 그건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나중에 그럼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문 후보께서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지난번에 640만 달러 이야기할 때도 토론 중에 나한테 협박했잖아요.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달러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것도 안 받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박지원 씨가 앉아서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하고 그거로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친북 인사라는 건 누구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박지원 씨를 내보내지 않고 박지원 씨가 지금 사실상 그 당의 실세인데 어떻게 그 사드 배치 당론 바꾸고 또 시중에서는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그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까지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네. 뒤에서 조정한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당이네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되는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그럼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장점, 단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없어요.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아니 2003년 여름에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건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아 기무사가 그래 기무사령관한테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그런데 문 후보는 전혀 관여한 일 없습니까? 왜 관여 안 했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상황 알고 있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때는 또 요청한 남북 관계가 아주 사실이 정확한 있느냐, 이 시기니까요. 그러면 집권하시면 찬양 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정치는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답했으니까요. 예. 국가보안법 물어보시니까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아니요, 대통령 남북 관계를 되시기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서 정부-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네, 제가 뭐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묻겠는데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은 아닙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저희 당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 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지금 동문서답을 이 하시면 시기에 안 되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노무현 전 예? 대통령께서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왜 자꾸 줄이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국방개혁 계획이 그렇죠. 아니요. 그러다가 중간에 연평도 천안함 터지고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 계속하니까 중간에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21개월에서. 그런데 18개월로 또 줄이시고 심지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먼 미래 이야기고요. 제 12개월은 공약은 아닙니까?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예. 원래 국방계획이 18개월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죠. 그 이후에 바꿨습니다. 국방계획법에 따른 국방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요. 법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국방계획부에 건강한 것이죠. 아니요, 그래서 법에 18개월 부사관을 안 나오고. 늘려서 예. 그 군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첨단 무기들을 도입한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병력은 하게 돼 있는 병력도 감축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또 북한이 장사정포 뭐 무슨 비대칭 전력 때문에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 되시면 꼭 군복무기간을 그렇게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여야 됩니까? 저는 그 때문에 멈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부사관 수를 늘려서 좀 전문 군인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 점에 동의하는데 거죠.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군을 더 강군을 최강군을 만들자. 거기에 방위비 개선비 더 쓰자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사실 21개월에서 중단시킨 거 제가 역할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계획법에 예. 재래식의 예. 병력 중심 군 체제에서 첨단 과학 무기들을 하는 그 기술 집약 군 체제로 바꾼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으로 지금 정해두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제가 이거 옮기기도 좀 상스러운데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 통일 아니 아니겠습니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니 국민이라면 그 사건으로 박지원 대표는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대북 송금 특검이 그러면 특검한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내린 게 잘못됐습니까? 아유, 대법원의 판단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의 예.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역이 국민의당의 당대표고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햇빛 정책의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님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인 척하면서 사드 찬성한다 그러고 당론은 반대고 햇볕 정책 그거 계승하십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른 햇볕 정책을 계승하십니까? 아니 그 돈이 북한 핵미사일이 됐는데 그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 사드를 배치를 왜 국민의당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이 이상하다 이거죠. 사드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때 초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시작점과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그 경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최선이라는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안 후보님,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김정은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죠? 그리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달려있는 문제인데 과거의 대북 송금, 그게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머리 위로 지금 떨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애매한 답변하지 아니, 공과 않았습니다. 과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지금 공과 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대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과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야죠.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최선의 방법을 그런데 찾아야 우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김홍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 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큰 차원의 공헌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요, 제가 그때-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시간이 가장 많이 남으셨어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아, 예. 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은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중에서 저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해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를 왜 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제재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제재의 끝에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강력한 제재와 병행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아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그거는 안 주고.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아니 논리의 DJ 비약도 그런 게 시절에 없습니다.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하고 달러하고 22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입니다. 그걸 제가 찬성하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알기로는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MB 때도 대화의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MB가 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되시면 북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될 건데 똑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햇볕 지금은 정책을 다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 뒷거래하지 않기 위함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4 정상회담 때도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14 정상회담이라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계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그걸 주죠. 팩트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해기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 시기에 햇볕 정책 예. 그리고 또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게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남북 정책의 기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핵 문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후보님의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 인권법 할 때 물어보지 않았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 당시에는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한테 불려가가지고 저녁 먹고 난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 문수석이 분명히 했다는 것은 2012년도 12월 신동아에 송영건 기무사령관이 이거에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그쪽 근데 당은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하는 거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지도자는 드리겠습니다. 솔직해야 네. 됩니다. 그 자, 자 잠깐만요. 문 후보님. 북한에 물어보지 제가 않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협상하지 소송이 말라고 도대체 말을 몇 년 함으로써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